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제가 태양광 분야를 틈틈하게 다루다 보니까 태양광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님들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꽤 많이 올랐죠? 어느 쪽이 되든지 태양광은 장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보다 시간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은 여러 가지가 담겼는데 세미 얘기부터 모델 Y와 모델 3까지 그리고 에너지와 마지막 기가프레스 영상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긴 한데 중국과 텍사스, 베를린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한 효과들을 넣어봤습니다. 기가 상하이는 특히 그 중에서도 배송을 앞두고 주차장마다 빽빽하게 가득한 차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은 테슬라 세미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한 물류회사로부터 150대 정도의 세미트럭 예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상황이니까 이전에 9월 때 전해드린 것처럼 2017년 12월에 펩시가 100대를 예약하고 2020년 9월에 월마트 캐나다가 130대를 예약한 후 아마 최대의 예약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모델 Y용으로 겨울용 타이어와 휠 패키지 판매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씨 45도 미만의 낮은 온도에서 견인력이나 이런 이론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3,500였고 그리고 모델 Y에 히트펌프가 들어갔듯이 앞으로도 모델 3에 히트펌프가 그런 장착될 얘기에 대해서 이전에 알려드린 바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모델 3에 대해서 리프레시 버전을 한번 살펴본 결과 히트펌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출시될 모델에는 상품성이 대략 강화된 모습인데요. 히트펌프도 넣고 내장재도 변경하고 스티어링 휠 컨트롤러를 금속으로 바꾸고 크롬 디자인을 지워서 디자인적인 변화도 보이고 소음이나 날씨에 대응하기 좋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파워 트렁크도 있지만 성능과 범위 업그레이드까지 이전에 얘기 드렸던 바 있었죠. 여기에 다 소개된 건 아니고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인하를 겪었던 거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호주 고객들 대상으로는 배송 문제상에 항구상에 문제가 있어서 배송이 늦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에 배송 지연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들의 가격 인하분만큼의 차액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분만큼 환불을 해주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 사람들이 받을 제품은 프리몬트에서 나올 리프레시 모델 3를 받을 것이라고 알림받았다고 하네요. 아마 최대
최대 2개월 정도 늦게 수령될 것이라는 그러한 글도 덧붙여졌습니다. 테슬라 데킬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모양은 번개 모양으로 굉장히 잘 재밌게 나왔습니다. 예전에 테스킬라 얘기 들으면서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2018년 만우절 농담에서 시작된 떡밥의 끝을 마무리 지은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다가 다시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바로 품절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테슬라 에너지 얘기입니다. 테슬라의 컨테이너들과 선박 운송하는 거를 추적하는 메다프라임이라는 그런 데가 있는데 이곳에서 소식을 하나 발표했어요. 현재 792대의 테슬라 파워월이 호주로 배송 중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너지 세이지라는 데에서 여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온라인 견적 서비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결과를 브랜드를 매겼을 때 압도적인 순위로 1위가 테슬라를 차지했고 2위가 LG화학, 3위가 엔페이즈, 4위가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테슬라 파워2는 1kW 시당 최저가인 수준에 속했고 그러면서 이제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리튬, NMC 배터리, NCM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정작 인산철을 쓰고 있는 엔페이즈와 조닌이 가격대가 낮다는 점이 꼽힙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어로 태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에너지 얘기들 중에서 테슬라가 프랑스 에너지 그룹과 협력해서 호주의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설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혼스데일로 유명했었고 그것도 이제 이곳이 만들었었는데요. 450메가와트씩 규모인데 이 정도면은 보도에 따르면 1시간에 50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2021년 말까지 테슬라 메가팩의 기술을 활용해서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이 혼스데일을 건설할 당시에 처음에 100메가와트, 이후에는 150메가와트로 업그레이드하면서 배터리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이름을 조금 알렸던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를 들어볼 때 그리고 기존에 테슬라가 에너지 분야에서 하는 동향들을 봤을 때 호주에서 특히 굉장히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제 남호주에서 VPP를 하고 있는 것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국에서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대규모로 생산하기가 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산업정보기술부에서 모델 Y의 생산 등록을 마쳤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델 3가 2019년 말에 승인되었었고 그리고 2020년 초에 배송을 시작했었는데 모델 Y가 이번에 2020년 말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제 언제쯤 이뤄질지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답은 없죠.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4분기에 볼 때 생산 측면에서 볼 때는 테슬라이크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생산이나 인도가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배송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아니면은 몰아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조금 분분했습니다. 그 와중에 유럽향 배송이 약 7,000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예상치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탈리아의 IDRA의 기가프레스 조립 영상을 보실 텐데요. 고압 다이캐스팅 머신으로 분류를 했는데 아마 프리몬트에서 먼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중에 1, 2 둘 다 프리몬트에 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개가 상하이와 베를린으로 차차 갈 예정인데 나중에 텍사스까지 갈 것을 생각하면 본격적인 협업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중에 이번에 기가프레스 3번으로 보이는 조립 영상이 있어서 한번 편집해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오늘은 기가프레스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슬라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듯이 한번 시범으로 여러분들과 라디오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글을 조금 읽어보시고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거창한 걸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볼까 함인데 아마 많이 안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봅니다. 실행력이 뭔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결국에는 실행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그냥 고민해서 그친 적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행하고 후회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